대학생이 아파트 2층에서 투신하면서 30대 가장을 덮쳐 둘 다 숨졌습니다. 만삭의 아내와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참변을 당한 건데요.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보도국 백나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사를 저희가 어제 보도하면서 굉장히 좀 하면서도 좀 충격을 입었던 사건이었는데 너무나 또 안타까운 게 만삭의 아내와 아들이 마중을 나갔다 같이 들어오는 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건지 자세한 경위를 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자체는 이제 그저께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밤에 예, 예. 한 10시쯤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자기 아파트는 아니고 26살 정도 된 이제 대학생인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아니고 다른 아파트에 가서 이제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제 그 아파트 주민인 38살 남성이 가장이 집에 들어오고 있다가 이 투신한 이 대학생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부딪히게 되면서 둘 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네. 결국은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예. 당시에 시간이 아마 많이 늦었던 걸까요? 왜 마중을 또 나오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잃게 된 38살 가장이 이 사건 자체는 광주에서 발생했어요. 광주에서 사건은 발생했는데. 광주에서 발생한 그렇죠. 거고. 예. 그런데 이 피해를 당하게 된 이 남성은 곡성군청에서 일하는 홍보팀의 공무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곡성에서 일을 하고 또 일이 그날 많아가지고 야근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퇴근을 해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돌아오셨겠죠, 광주로. 그래서 광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아파트 앞에 정류장까지 나왔는데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만삭의 아내와 6살짜리 아들이 아빠 그리고 남편을 마중 나간 거죠. 그래서 사실 집에서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자주 마중을 나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중을 나가서 아파트까지 같이 이렇게 걸어왔겠죠. 그런데 이제 아빠, 그러니까 남편은 조금 앞서서 걸어가고 한 2m 정도 앞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점은 저와 지금 백 그렇죠. 한 이 정도 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죠. 근데 아들이 아마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이 만삭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옆에서 이제 돌보면서 같이 가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멀지 않은 거리에서 이제 한 가족이 단란하게 집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빠가 앞쪽에서 먼저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정말 위에서 떨어진 이 투신한 대학생의 몸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아내와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 아내는 너무나 큰 충격에 지금 몸을 가두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파트 밑에는 화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딱 맞게 떨어지나 했더니 입구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렇죠. 아파트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대학생이 그때 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잘 보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밑에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런 거 확인을 확인할 못했겠죠. 계제도 예. 아니었을 아마 상황 잘 알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하필이면 정말 진짜 그 남편이 들어가던 그 아빠가 들어가던 그 자리로 바로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둘 다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아까 백 기자 말대로의 말에 따르면 이제 이분이 고인이 곡성군청에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영화 곡성이 유행을 하면서 흥행을 하면서 전라남도 곡성이 덩달아서 좀 뜨는 분위기인데 고인이 바로 이 곡성군청에서 근무를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이 곡성이란 곳이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이제 작은 군인데요. 예. 그런데 이 곡성 다 아셨겠지만 최근에 이 영화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더 유명세를 타게 된 곳인데 예. 최근에 이 곡성군청이 장미축제를 한 10여일간 했어요. 그런데 인구 3만 명에 한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와서 꽤 성황리에 이제 장미축제가 열렸는데 그런데 지금 고인이 된 이 피해자가 이 홍보팀 직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장미축제를 이제 홍보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계속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이 일을 맡아서 전념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최근에 이제 초여름 더위 때문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등에 소금꽃이 필 정도로 우리 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땀도 많이 흐르고 땀 마르면 이렇게 그렇죠. 소금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얗게 생기는 거 우리가 왜 비유적으로 이제 소금꽃이 생긴다고 핀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금꽃이 필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던 분인데 그렇게 힘을 기울여서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빈소에 그 곡성 군수가 와서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인재였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에 너무 매일 야근하고 힘들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저희 리포트에서도 곡성 군수가 나와서 이제
곡성이 영화 때문에 영화 자체는 좀 이제 그 스릴러하고 또 공포물이어서 그렇죠. 또 반대로 좀 밝게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네. 홍보 리포트 저희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랬군요. 또 거기에 관련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감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정말 유족과 지인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충격을 넘어서 또 네. 망연자실한 일인데요. 특히 그 아내분과 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장면이 거니까요.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단 그 주민들도 아마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 주민들 중에 목격자들도 꽤 여러 분 계신가 봐요. 네. 주민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아줌마는 자기 아저씨들을 흔들고 깨웠지. 뭐 아그스가 우는 것만 달달달 끊기고 다른 아줌마가 그 여자를 막 그렇고 막 따뜻고 그러잖아. 지금 들으셨겠지만 예. 악을 쓰고 울더라라는 게 자기 남편이 그게 어떤지 상상이 그러니까 갈 정말 것 같아요. 너무 그 유족의 마음을 어떻게 감히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예. 그냥 이를테면 뭐 투병을 하셔서 그냥 떠나보내도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네. 황망할 지경인데 사실 이런 사고로 잃었으니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지인들에 따르면 그리고 그 유족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굉장히 반듯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셨다고 아주 주변에서 평판이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렇게 좀 다정하고 또 아들에게도 굉장히 다정한 아빠였고 이런 분이셨던가 봐요. 그래서 더욱 충격과 슬픔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곡성군에서는 이 직원에 대해서 이제 순직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참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저는 드는 상황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뭐 어느 누리꾼들이 이제 그 또 숨진 대학생을 또 원망하는 글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물론 네네. 근데 이 대학생도 뭐 본의 아니게 단란한 가정을 깨뜨린 장본인이 됐지만 또 고인이 됐기 때문에 또 안타까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서를 보면 또 안타까운 그야말로 뭐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0층에서 투신을 했는데 그 20층에 유서와 이렇게 술병이 남겨져 네.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약간 술을 약간 먹은 상태에서 투신이라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얘기가 좀 있는데 좀 들어보고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유서하고 주민증하고 신발하고 가방 지고 간 다닐 가방하고 막 있어. 술병 거 뭐냐면은 그 양주 한 병이 3분의 2는 이상 무겁더라고. 네, 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왜 공시생이라고 예. 하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유서에 보면 내 본심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의 시선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외롭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빵 셔틀이라고 왜 그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그 일진들이나 좀 학교 폭력 하는 친구들이 좀 몸이 약하거나 좀 왕따를 시키는 그 친구들한테 뭘 사오라고 이렇게 시키는 빵 사와라 하는 걸 이제 빵 셔틀이라고 하는데 이런 빵 셔틀을 시킨 친구들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도 유서에 학교 폭력을 또 있었거든요. 당한 친구였나 그렇죠. 보군요. 아마도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아, 내가 형만큼 아마 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만큼 내가 싸움 실력이 있었어도 내 인생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나는 쉽게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남들은 다 너무 쉽게 가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서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요. 물론 이 대학생은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남의 그 단란한 가정, 정말 행복했던 가정 그리고 만삭의 아내였으면 곧 둘째도 이제 보는 집안이고 네. 그리고 아마 새 아파트에 곧 입주할 가정이었던 예. 것 같아요. 그 단란함을 무참하게 깨버린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대학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 대학생도 한편으로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학교 폭력이나 뭐 취업난이나 여러 가지 고민이나 고통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안타깝게 생각할 여지는 있는 것이죠. 네. 그 어떻게 씁쓸한- 보면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어떻게 보면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참 기가 막힌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있는 사건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다가 비슷한 사건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이죠. 2013년에 부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38세 남성이 약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이었는데요. 자기 아파트, 이번엔 자기 아파트예요. 자기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아파트 입구에서 그 주민인 6살 여자아이가 나오다가 그 몸에 맞게 된 것이죠. 근데 정말 38세 남성과 여자아이, 6살짜리 여자의 몸이 이렇게
부딪힌 거니까 사실 여자아이가 목숨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남성은 거기서 현장에 예. 숨졌고 이 여자아이는 머리를 굉장히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결국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올 때 그 뒤에는 이제 부모가 따라 나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딸아이의 죽음을 눈앞에서 갑자기 또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 실신하셔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시고 안 그러실 수가 없겠죠. 아마 굉장히 혼절하시고 힘들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투신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도 이제 막아야 된다는 게 결국은 이런 2차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도 개인이지만 네. 다른 타인의 어떤 그 행복한 어떤 가정들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퇴근할 때 그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마중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떠올리니까 더욱더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네. 어쨌든 그 유가족 마음의 어떤 상처가 하루빨리 좀 회복되길 저희가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백나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